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테슬라도 지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3년은 꼭 테슬라에 투자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이버캡이 이미 100대 정도는 생산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이 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금주 월요일장 하락으로 시작을 했던 나스닥 지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었죠. 자, 하지만 관세 이슈는 하루 만에 그냥 사그라들었고요. 바로 다음 날이었던 화요일장은 나스닥이 1%대 반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그간 나스닥을 짓눌려 갔던 건 엔트로픽과 같은 AI 기업들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모두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AI 파괴론이 득세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를 엔트로픽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 주었죠. 엔트로픽은 월가의 대표적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협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가 금일 수요일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나스닥은 1.26%나 상승을 하면서 오늘 가장 많이 상승을 했어요.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오늘은 빅테크 기업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금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현재 촬영하는 시간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내일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엔트로픽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협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금일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반등세가 좋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에 반도체 영역도 좋았습니다. 물론 어제 9%대 반등세를 보였던 AMD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금일은 그리고 최근 주가가 약했던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3%대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나스닥은 박스권 플레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22,000선에서 24,000선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4월 달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어진 V자 반등의 급등세를 소화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다시 한번 23,000선을 넘어섰고 단기적인 저항권에 이제 접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박스권의 중반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금일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하면 나스닥은 상승 추진 원동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24,000선 박스권 상단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엔비디아가 보여주어야만 하는 실적 목표치가 높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켜 줄지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큰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오래 지속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 올해 가이드라인은 좋을 것입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엔비디아 실적이에요. 다만 이틀 연속 나스닥 주가가 오르면서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많이 내려간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0%가 넘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46%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금리 인하가 7월달 정도로 밀리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11월 중간 선거 전 금리 인하 횟수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차례가 되면은 증시에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나스닥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테슬라도 2%대 상승을 하면서 417불에 마감을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역시 이제 저항권에 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워낙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일단 나스닥의 반등세가 시작된 만큼 테슬라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 주가를 짓눌려 왔던 거는 역시나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워낙 높지만 아직 실적으로 증명을 해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차량 판매와 관련된 실적 부진이 테슬라 주가를 가장 크게 짓눌려 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 가격보다 2만 불을 낮춘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워낙 잘 나온 모델이죠. 상품성은 정말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인기가 많은 만큼 사이버 트럭의 판매가 기대가 되었었는데 워낙 초기 런칭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잘 판매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존 모델을 스펙 다운을 하면서 즉 서스펜션이라든지 시트라든지 차량 자체의 기능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옵션들을 스펙 다운을 시키면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2월 달인데 지금 주문하더라도 이제 10월 달에 받을 수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오더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일론 머스크는 이 59,990불이 딱 10일만 존재하는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트럭 공식 계정에서 이 59,990불짜리 차량이 아직까지는 가장 싼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일이 지나면 뭔가 다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일단은 좀 바람 빠지는 모습입니다만 가격 인상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은 정말 말 그대로 10일만 한정 세일하는 가격이었던 거예요. 2월 28일부터는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만 존재하는 가격이에요. 2월 한정 세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사이버트럭 공식 계정에서 이 59,990불짜리 차량이 아직까지는 가장 저렴한 버전이다라고 힌트를 주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차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유출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와 관련된 힌트를 그간 주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28일이 지나게 되면 3월 1일이 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이 사이버 SUV 또는 사이버 밴으로 일컬어지는 사이버 트럭의 변형 모델이 깜짝 발표가 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월 1일에서 3월 2일 사이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갑툭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이버 밴은요, 이미 2023년부터 언급되었던 차량이에요. 테슬라가 그때그때 테슬라를 공식 홍보하는 영상에도 이렇게 비밀스럽게 들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버 SUV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 공식 영상에 포함되었던 부분이에요. 테슬라의 공식 슬라이드 자료에도 이 사이버 밴 차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SUV, 사이버 밴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죠. 성능도 굉장히 강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6인승, 7인승 정도의 차량이 되겠죠. 모델 SX를 단종시킨 마당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테슬라 차량 라인업에 곧 있으면 이제 사이버캡, 사이버 SUV, 세미 로드스터까지 추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 SUV는 아직 소문만 있을 뿐인데요. 어쨌든 정황상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 4680 건식 배터리 공정을 성공시켰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세미 트럭도 대량 양산을 앞둔 만큼 이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에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충분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이버 SUV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이버 SUV는 만들기가 쉬워요. 솔직히 사이버 트럭의 트렁크 부분만 개조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온다라고 하면 초기 가격은 좀 비쌀 수 있겠지만 사이버 트럭 공식 계정에서 힌트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저렴한 버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59,990불짜리 차량이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SUV도 굳이 싸게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기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죠. 다만 사이버 트럭의 공식 계정의 말처럼 정말 더 싼 버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재 사이버 트럭 라인업에는 듀얼 모터 버전만 있어요. 앞과 뒤에 모두 모터가 달린 프리미엄 사양만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델 Y나 모델 3에도 싱글 모터 차량이 있죠. RWD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량이 사이버 트럭 라인업에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싱글 모터 버전이 사이버 트럭으로 나올지 사이버 SUV로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만약 5만 불대 이하의 차량이 싱글 모터로 나온다라고 하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포지 뉴질랜드 유럽에 그록을 출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뉴질랜드 지역에서 그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업데이트가 배포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좋은 소식인데, 우리나라에도 현재 FSD는 모델 SX 기준으로 사이버 트럭 기준으로 풀려 있는데 그럭도 하루빨리 좀 풀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테슬라가 400불을 깨고 내려가자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매수 찬스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죠. 바로 테슬라가 4월까지 보여줄 것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4월 달부터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과 판매가 시작될 예정에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자면, 지금 팔로알토 캘리포니아 지역이죠.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처음으로 이렇게 사이드 미러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사이드 미러와 핸들이 없는 사이버캡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옆에서 봤을 때 사이드 미러도 없고 핸들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원래 이 차량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만 목격이 되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도 핸들이 없는 모델이 포착이 된 거예요.
또한 해당 차량은 더 큰 휠 허브캡이 장착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이버캡이 금방이라도 런칭을 할 것만 같은데요. 실제로 드론 촬영을 통해서 기가 텍사스 공장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 조태그마이어 님이 기가 텍사스 사이버캡 관련 특별 투어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이버캡이 이미 이런 식으로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이버캡 생산은 연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생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4월 런칭은 아주 쉬운 목표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기가 텍사스 공장 내에는 이미 이렇게 수백 대의 사이버캡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 투자를 주저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테슬라 투자를 하는, 특히 장기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옵티머스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 역시 미래 테슬라 가치의 80%는 이 옵티머스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과 의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옵티머스가 실제 외과 의사보다 더 뛰어날 것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3년 안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아주 큰 스케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년 안에 일반 외과 의사보다 더 많은 옵티머스 외과 의사가 있을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일론 머스크는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역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느려진 경향이 있어요. 제 생각에도 3년 안에 정말 옵티머스가 현재 뛰어난 인간 외과 의사를 뛰어넘을지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만, 워낙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뉴럴링크도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의료 쪽에도 조예가 깊은 CEO예요. 특히 옵티머스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더 완벽한 이 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피지컬 AI 기술에 있어서 테슬라를 따라올 자가 없기 때문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보다 더 뛰어난 외과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옵티머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을 하면 테슬라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최소한 3년은 투자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트란TV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더욱더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